이낙연 인격 수양 아닌 인격 미달이다. 이 첫 번째 주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제가 머릿속에 재난지원금이 머릿속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템을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해도 힘주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 네, 우리 레시드라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저도 하트 날리고 우리 레시드라님 힘내세요. 네, 왜냐하면은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정말 모시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모시기 어렵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시지는 못해요. 왜? 제 마음으로서는 왜 따뜻한 말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좀 사분사분하게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해갖고, 그렇지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잘 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한테 주신 것만큼 거기에 한 10분의 1은 내가 꼭 돌려드리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레스드라님은 오롯이 돌려드리고 계세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자, 어저께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낙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양상이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낙연 선수 얘기가. 자, 이낙연이 이제 어저께 이제 굉장히 비난이 많고 뭐 이러니까, 내가 인격 수양이 잘못됐다, 그리고 부끄럽다, 이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렸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말 이낙연은 배우다. 이낙연은 그동안에 총리의 역할을 아주 열심히 연기했던 배우다. 아주 점잖은 척하고 아주 절제되고 자제를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참 저 사람은 좌파 같지 않아. 좌파라면 내가 치가 떨리지만 쟤는 주사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아는 것도 많고, 또 목소리도 쫙 깔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도 잘 안 내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존의 좌파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저는 있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낙연은요, 그게 다 거짓이고 가면입니다. 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마무시하게 제가 그 속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천에 빈소에 갔던 거는 이낙연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 컨트롤을 의외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정말 입안에 있는 거라도 꺼내서 줄 것 같아요. 막 그냥 심장이라도 꺼내서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뭐 하나 자기 수틀린 게 있으면은 딱 안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 됐을 때도 실제로 제가 겪은 일만 제가 말씀드리죠. 저보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일본 한일의원 연맹의 이제 멤버였고, 그런데 그 당시 한일의원 연맹의 이제 의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집권당의 이제 다선 의원이 합니다. 근데 문희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 좋은데 문희상은 일본어도 너무 모르고 일본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도 조금 일본과 관계 있는 사람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자기가 문희상 의장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밀어주기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낙연은 그때 삼선 의원인가 뭐 재선 의원인가 그래가지고 한 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희상한테. 그러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왜? 이거는 국회의원끼리라기보다는 그냥 기자 선후배로서 할 건가 보다,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선배, 지금 이 말은 바로 하고, 일본이란 나라는 너무 특수한 나라라는 거 알지 않느냐. 일본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꼭 일본말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더니 그냥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 이랬죠.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감정 조절을 의외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가 왜 여러분 전화 이렇게 마음대로 팍 끊으면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좀
하루 종일 가고 그래서 그 감정 이제 털어버리느라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돼서도 이낙연이 그 방해 보좌관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는 거, 그 소문 났었습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회관에서는요, 이 보좌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자기 방 식구들을 대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하고 멤버십 라이브에서 국회 보좌관들에게 이 베스트 의원, 워스트 의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 이런 경험 또 전남도지사 뭐 이렇게 했는데 총리가 돼갖고 이 말빨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이제 원래 기자 출신들이 말빨이 셉니다, 여러분. 근데 국회에서도 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낙연이 잘한다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참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하는 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게. 근데 한마디로 따박따박 받아치면서 그러면서 말장난 하면서 약간씩 비웃어 가면서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은 잘한다 잘했어 이러고 또 좌팔들은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나 겸양이라는 거는 정말 요만큼도 요즘 친구들 얘기, 젊은 친구들 얘기로 1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낙연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낙연이 받은 이 문자 메시지 이제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KJM 멤버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나타났을 인성이다.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왜? 이낙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낙연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정말 승질을 계속 부릴 겁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문자 메시지에서 뭐 다시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은, 뭐 여당의 공격에 말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보좌관 아니면은 이 뭐 캠프 다 꾸렸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낙연이 편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도 얼마나 인심을 못 얻었으면은 이럴 때 막 편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낙연이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지금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러면서 설레발이라는 걸 쳐줄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째, 친문들은 이낙연을 원치 않는다. 친문들은 이낙연이 싫다. 친문들은 쌤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의 대선 가도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문빠나 대깨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일부러 문빠 갤러리라든가 대깨문 뭐 맘카페 이런 데 쫙 갔어요. 맘카페에서는 조금 있다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왜? 좌표가 찍어주지 않았으니까. 지령이 안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문바나 다른 갤러리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껏해야 제 이제 블로그에 와갖고 그 이낙연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빈소에 갔는데 자기 책임이 없어가지고 왔다는데 그걸 뭐 이렇게까지 비난한 일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 대깨문 뭐 코젤리아인가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기억해요. 우와, 이거는 문바와 대깨문과 맘카페 이런 데서 이낙연에 대해서는 지금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 대신에 조국 보세요, 여러분. 조국이 오죽 더럽습니까? 세탁기에다가 10번을 놓고 돌려도 이래도 안 되는 게 조국하고 정경심이에요. 근데 정경심 풀어달라고 6만 명이 서명을 한다? 거기에 쭉 나온 사람 보세요. 뭐 조정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짜자자자자자. 이게 바로 친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친문들은 조국, 김경수, 뭐 하다못해 유시민? 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제일 원치 않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낙연과 이재명이에요. 왜? 우리들의 퇴임 후, 우리들의 권력 이후를 절대로 보장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들 등에 칼을 꽂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의 또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화 이렇게 팍 끄는 얘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이 아주 까칠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베풀고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약간 환자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응? 왜냐면 조증하고 우울증이 막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막 좋다가 어떤 때 막 우울증이 나면은 이렇게 하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뜨고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리고 작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또는 아랫사람들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야단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큰 걸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없는데 딱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워가지고 한 번에 얘기하고 딱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이낙연은 하나를 가지고 그걸 붙잡았다 하면은 작은 걸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동아일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때의 별명이 핏대였어요, 여러분. 핏대. 하도 핏대 올린다고 해가지고, 응? 그리고 막 이 후배들이 쓴 기사에 대해서 계속 이걸 기사라고 쓰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그리고 이 전남지사였을 때의 별명은 이주사였어요. 저 사람은 주사를 해야지 지사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지사가 아니라 이주사였어요. 그리고 총리 이후에 이번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좋은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의 조수진 당선자가 한 건데 제2의 기름장어다.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핏대 이주사 제2의 기름장어. 저는 아주 이낙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이 단역 배우라든가 배역 배우 뭐 거기 다 훌륭합니다. 저는 오히려 뭐 채널A에서 나오는 뭐 야사 같은 거 해주는 이렇게 이 프로그램 있죠. 우리 사극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배우들 존경해요. 그 다음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대역 배우들도 매우 존경합니다. 어쩐 때는 그분들의 그 연기가 발연기하는 아무개보다는 훨씬 톱스타 아무개보다는 훨씬 낫죠. 훌륭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십니까? 근데 뭐 그분들하고는 별개로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총리 역할을 했던 대역 배우였다. 저는 그래서 대역 배우다. 삼류 대역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